네, 신재현님 후원해 주셨네요. 역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출발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예,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쌍특검 얘기입니다. 쌍특검, 5월에는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쌍특검, 참 우리는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참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난해부터 이 쌍특검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애타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쌍특검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죠. 지난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난해 8월쯤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조금씩 밀리다가 지금까지 밀렸습니다.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아마 8월달 이 무렵에는요, 수박들이 좀 설쳤어요. 수박들이 설쳐가지고 이제 막 정권이 출범했는데 바로 특검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협치하고는 거리가 멀죠. 지 멋대로 하는 정권이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마구 갈아치워 버리고, 당대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세우기 위해서 1등 하는 사람마다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타박을 먹였죠. 한마디로 면박을 줬다고 그래야 되나요? 거의 공개 망신을 주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당장 나경원만 해도 그렇잖아요. 나경원, 안철수, 권성동, 당대표 하려고 얼마나 설쳤습니까? 그리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뭡니까? 줄줄이 1위라는 여론조사가 나온 직후에 줄줄이 날라갔습니다. 뭐 유승민들은 날라가고. 자, 그래요. 유승민 날라가, 권성동 날라가, 나경원 날라가, 안철수까지 날라가. 4명을 날리면서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윤석열이 원하는 꼭 찍어내린 그 사람이 당선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무슨 협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쌍특검을 했었어야 돼. 지난해는 이 수박들 때문에 쌍특검을 못했고요. 올해는 정의당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5월 달에는 이 좀 쌍특검이 통과되려나? 라는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요, 그동안 이 쌍특검에 대단히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이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도요, 3월 달에도 그러긴 했죠. 쌍특검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하고 착착착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휙 입장 바꿔가지고요, 법사위에 상정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애시당초 그때 본회의로 넘어갔더라면, 그 당시 바로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걸로 갔더라면 상황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3월 달이니까 5월 말에는 정말 쌍특검이 통과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쌍특검 5월에는 통과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미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네요. 항상 진솔한 뉴스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 쌍특검을 날려버린 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정의당입니다. 지난해 날려버린 거는 수박이었고, 이번에 날려버린 거는 정의당입니다.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3월 29일 정의당은 갑자기
국민의힘을 찾아갑니다. 주호영을 만나죠. 그래서 50억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주호영 이게 웬일이냐고 냉큼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정의당은 그때까지 50억 특검, 김건희 특검, 이 쌍특검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리려고 하던 것을 중단해버립니다. 이미 그때까지 민주당하고 상당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협상이 모조리 무산돼 버린 거죠. 결국 정의당은요, 한 입으로 두말한 것이고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게 되는 겁니다. 뭐 뒤로 호박씨 깠다,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쌍특검 논의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뒤통수 때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갈 준비가 끝나 있었던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자, 결국 이렇게 지난달 29일에 상정이 되었어야 할 쌍특검은 정의당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동안 법사위에서 맴맴 돌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정의당은 이 법사위에 이 쌍특검이 올라가면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이 법안을 심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 쌍특검이 됐든 50억 특검이 됐든 김건희 특검이 됐든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법사위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시간 끌기에 고스란히 악용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굳이 절차 운운하면서 법사위 가는 걸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자화자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글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예상한 것처럼 법사위로 간 쌍특검, 아니 50억 특검은요, 상정은 돼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딴지를 걸었죠. 딴지를 거는 바람에 한 달 동안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그래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국진당 애들이 계속해서 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특검법, 50억 특검법을 심의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고 불참하고 심지어 박차고 나가고 퇴장까지 하고 이런 짓을 했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착착착 절차를 밟아왔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소위는 다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 김도읍이 막아서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참 언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상태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이 특검법도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릅니다. 모두가 정의당 때문인 거죠. 정의당이 이딴 짓만 안 했어도 이렇게 상정은 돼 있는데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의당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심상정의 당이라는 둥, 유호정의 당이라는 둥, 정의업당이라는 둥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요. 이런 비난은 정의당의 지지율 자체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상당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탈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의당도 입장을 좀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한 건 물론 국민의힘, 이 국진당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애시당초 뭐 50억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아니면 쌍특검이든 통과시킬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통과 안 시키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정의당이 법사위로 법안을 돌려버린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당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놈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나쁜 짓 하라고 갖다 주느냐, 갖다 바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한 달 만에 정의당은 입장을 바꿉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진보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정의당에 대한 대안이 생긴 거죠. 지금까지는 진보정당이라면 정의당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진보당이 정식으로 원내에 진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안이 있네? 정의당 아니고도 대안이 있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야, 그러면 정의당 제끼고 우리 진보당 지지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많이 생겨온 것도 사실이고. 자, 이렇게 되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정의당도 결국에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자기들이 보기에도 진보당한테 밀려서 존재 의미가 안 그래도 없는데, 안 그래도 존재감 없는데 더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게 됐겠죠. 진보당은요, 50억 특검을 당장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지난 전주을 선거에서부터 당장,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실제로 들어오자마자 당장 하자, 당장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의당은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정의당이 이 민주당한테 이렇게 민주당이 뒤통수를 때릴 수 있었던 것이, 아주 과감하게 때릴 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이 선거법과 관련된, 또는 총선에서 심상정이라든지 뭐 이런 당 지도부들이, 정의당 지도부들이 출마하는 지역에 무공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보당이 떡하니 들어왔으니 무공천? 진보당하고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의당도 더 이상 선거법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쌍특검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쌍특검이 4월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패스트 트랙에 올리겠다라는 것이 현재 정의당의 공식 입장이 됐어요. 이정미 대표가 방송에 몇 군데 출연을 했나 봐요. 그래서 쌍특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사실 명백하게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났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어쨌거나 이제 쌍특검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쌍특검 다시 시작이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이면 쌍특검이 시작될 수 있느냐? 이정미 말이 이렇잖아요. 4월 안에 의결이 안 되면은요, 패스트 트랙에 올리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4월 안에 의결 안 된다라는 건, 이거는 법사위 의결을 말하겠죠. 법사위에서 4월 안에 의결이 안 되면 패스트 트랙에 태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쌍특검 5월이면은 이거 또 되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요, 8개월이 걸린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요,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더라도요, 상임위에서 180일까지 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또 60일 정도 끌 수 있습니다. 총 240일을 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월 달에 패스트트랙이 안 되고 5월 달까지 넘어간다면 5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6개월을 더 끌 수 있고 본회의에서도 또 60일을 끌 수 있다. 총 합쳐서 며칠? 240일, 8달을 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패스트 트랙에 세운다고 하면은 실제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는요. 내년 1월쯤이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특검 임명이 한 달가량 걸릴 것이고 또 특검이 임명된 후에 출범 준비를 하는데도 한 달 정도 걸릴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결국에 4월쯤 돼야지 겨우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4월이면 총선이죠. 참 답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4월 달까지 통과가 안 되면 5월에 패스트 트랙에 태우겠다. 이 말은 결국 뭐냐? 데드라인이 이때였다는 거죠. 5월 달이. 그러니까 이 데드라인을 넘기게 되면은 정의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그래 온갖 비난을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이때서야 상당히 늦었지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패스트 트랙에 채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8개월이야. 참. 신풍님, 정의당 이 노랭이들아, 국짐에겐 정권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특검 수용 잘도 하겠다. 아, 그렇죠. 할 리가 없었죠. 예? 신풍님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특검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보기도 그래요. 예. 촛불 하나 더하기님 정리당이라고 하셨네요. 제가 혹시 오탈자를 냈나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의당이 좀 신속하게 협조를 해주고 또 뭐 상임위에서 이렇게 좀 빨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빨리 진행되고 막 이렇게 돼서 빨리 진행되면은 좋은데 예, 그렇게 해서 뭐 늦게라도 출범을 한다면 내년 4월이라도 출범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가 있다? 거부권이라는 게 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뭐 8개월이고 10개월이고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겠어요? 당연히 행사하겠지. 예. 욕먹겠지. 욕먹을 뭐 윤석열 그렇잖아요. 욕먹는 거 전혀 안중에도 없잖아.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 정말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김건희에 대한 수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안 하는 식으로 결국에 끝나버리잖아요. 예. 유야무야 끝납니다. 그리고 장모 결국에 무죄 받아내버리잖아요. 검사가 제대로 입증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랬던 윤석열이 이 쌍특검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턱이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게 또 출범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출범을 해야 되는데 내년 총선까지 출범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뭐 제2요구 이런 거 하면서 또다시 우리는 맥 빠지는 상황을 목도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빨리 진행이나 하지. 그런 면에서 정의당 정말 열받습니다. 자, 간이메대님 어차피 못하는 거네요 라고 하셨는데 예, 반드시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게요, 이 특검이라는 게요, 특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설특검법이 또 있어요. 상설특검은 그냥 국회에서 의결하면 돼요. 이건 거부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총선 가까이에서 의결이 되는 게 더 잘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결국에 13석 정도의 이탈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이탈표가 지금은 나오기 어렵죠.
근데 총선을 앞두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진짜 답답합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에 한동훈이라는 놈이 또 변수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검찰은요, 계속해서 이 특검이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한동훈 검찰은요, 이 특검이 조금 진척이 된다 싶으면 자기들도 수사를 한 칸 진척시킬 거예요. 맨 처음에 이 특검법이 법사위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러 나갔죠. 자, 그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법이 조금 한 칸 진전되면 진전될 때마다 수사를 하는 척 할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거부할 명분만 쌓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계속 흐른다는 게 문제겠죠. 자, 한동훈 검찰은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못 빼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진짜 정치권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든지 해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이 한동훈 검찰은 자기들 딴에는 아마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준비하고 있는 히든 카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검찰은요, 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특검법이 조금 진척되고, 그래서 지금처럼 법사위에서 한 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칸들 패스트 트랙이 지정이 되면 또 한 번 또 수사를 하고, 본회의 올라가면 또 한 번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쌓을 거예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 그렇게 되면 검찰은 히든 카드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중요한 팔 한쪽을 자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김수남, 권순일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50억 클럽의 핵심은 뭐예요? 박영수잖아요. 근데 박영수는 쏙 빼고 김수남, 권순일을 수사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요, 박영수는 총장도 아니었는데 박영수 수사 안 하고 김수남을 수사한다고? 왜? 그게 가능해? 예,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예. 김수남하고요, 윤석열하고는요, 오랜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을 것 같아요. 2013년, 14년. 그러니까 당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할 때입니다. 검찰총장 최동욱, 당시 수사팀장 윤석열.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에 국정원 댓글 수사팀은 개점 휴업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은 좌천을 당하게 됩니다. 지방을 돌죠. 뭐 좌천이라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 뭐. 여하튼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게 누구? 김수남입니다. 김수남은요,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바로 그 시점에 뭐를 수사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한쪽에서는 국정원을 두들겨 패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또 한쪽에서는 국정원과 함께 수사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고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이되느냐? 검찰의 한쪽 라인, 최동욱, 윤석열 요 라인은요, 국정원을 두들겨 패는 수사를 하고, 김수남 라인은
국정원과 함께 국정원을 키워주면서 공안 정국을 이끌어가는 수사를 한 겁니다. 결국 두 라인은 갈등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다? 김수남이 이긴 거지. 최동욱은 날라갔고 김수남은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검찰총장이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석기 내라는모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통합진보당이 날라갔잖아. 세산돼 버렸잖아요.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정말 이뻐 죽겠지. 그리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집중되어 있던 여론의 관심을 완전히 돌려놓는 데 성공한 거예요. 최동욱 입장에서는 저 김수남 주식기 저거 나 죽이려고 저랬네? 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최동욱의 직계 라인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수남에 대해서 칼을 갈 수밖에 없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몇 년이 흘러서 결국엔 윤석열이 검찰총장까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시 내 선배, 우리 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김수남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김수남 검찰총장은요, 특수통이긴 합니다만 약간 결이 달라요. 소위 말하는 뭐 최재경, 그다음에 뭐 박영수, 최동욱 요 라인과는 또 결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하고 충돌을 한 건데 결국에 당시에는 김수남이 이겼던 거고 그 때문에 윤석열은 억하심정이 쌓였던 거고 그걸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박영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수남을 내줄 수도 있지. 그죠?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진짜 특검 여론이 쑥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전직 검찰총장을 잡아 가두는 판에 특검 굳이 얘기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이게 현재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정의당의 저렇게 행보도 짜증나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짜증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참 열받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참 답답하죠. 이제 앞으로 참 이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특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50억 클럽 특검이든지 김건희 특검이든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된다? 이익 충돌이 됩니다. 자기 거잖아. 자기 마누라 거잖아. 그죠? 박영수 뿐만 아니라 50억 클럽에는 윤석열 지도 걸려 있잖아. 직접 걸린 건 아니지만 걸려 있잖아. 부산저축은행 통해가지고 걸려 있잖아. 결국에 50억 클럽 특검이든 아니면 김건희 특검이든 둘 다 뭐에 해당이 된다? 이익 충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는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권한을 행사한다? 탄핵사유입니다. 탄핵사유 많이 쌓인다. 진짜 많이 쌓인다. 그죠? 결국에는 뭘 해야 된다?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빌드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상당히 통과되긴 어려울 거다. 그래 막판에 윤석열이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실망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 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계속 우리는 싸워야 되잖아요. 뭘로 싸울 겁니까? 이런 특검으로 싸우는 겁니다. 양곡관리법으로 싸울 거고요. 간호법으로도 싸울 겁니다.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권력을 되찾아올 수 있고요. 다음 총선 때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200석 얘기를 하는데 200석도 나름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명분은 특검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0석이 되면은요, 탄핵이지 뭐, 씨. 그죠? 자, 그때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특검법을 아예 안 해버리면은 200석을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200석을 얻었다 하더라도 탄핵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몰아내는 빌드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베리님, 스펙 쌓기도 아니고 예, 윤석열은 현재 탄핵을 위한 스펙 쌓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우리가 그 스펙 차곡차곡 쌓아주자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 실제로 뭔가를 하게 될 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빌드업을 해가야 돼요. 빌드업. 우리가 왜 결국에 검찰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빌드업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법안의 통과는 뒤로 미루더라도 빌드업을 해놔야지. 그걸 안 해놨거든. 그게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중간에 우리가 좌절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 빌드업이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투쟁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예, 그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하겠지만 최후의 일전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러려면 빌드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장희용님 오셨네요. 예,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촛불 하나 더하기님, 200석이 어떻게 돼요? 신당 창당이 줄을 잇고 있는데 신당 창당 막아야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당 창당은 막아야 됩니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문채원님, 돈봉투 사